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가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6년 6월 16일 오후 12시입니다. 흥미로운 칼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용식 주필이 쓴 칼럼인데 제목이 보수의 우호적, 저런 노골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보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사람 또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 둘째, 장동혁 대표, 셋째, TK 지역 의원들, 넷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5번째가 극단적인 유튜버들과 거기에 환호하는 세력. 자, 이들이 보수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일보 칼럼 보수의 우호적 보시면 보수 대통령이 연거푸 탄핵으로 물러났지만 보수 유권자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2017년 대선에서 보수의 총 득표율은 52%,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합쳐서 52%로 진보의 47%, 문재인, 심상정이 합쳐진 진보 47%보다 높았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김문수, 이준석 합쳐서 49%, 그리고 이재명, 권영국 합쳐서 50%로 대등했다. 6.3 지방선거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5.32%포인트로 뒤졌지만 보수 결집률이 낮았음을 고려하면 실망할 수치는 아니다. 따라서 보수의 위기는 정치 리더십의 실패에 기인한다. 즉 보수층은 건재하다라는 겁니다. 보수층은 건재한데 이들을 견인하거나 이들의 에너지를 응집할 수 있는 보수 세력, 보수 정당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보수 세력의 위기, 보수 정당의 위기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보수는 결과로서 응답한다. 진보는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보수는 당대의 시대 정신을 추구한다. 보수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주의 정치 노선이라고도 한다. 때로는 친미, 친일, 독재, 야합의 비난도 감내하면서 건국과 호국을 추구했던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의 산업화, 김영삼의 민주화 등 시대적 사명을 완수한 이유다. 그래서 선거 승리와 집권이 더없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대통합이다. 세계 최장수 정당인 영국 보수당, 1670년대 토리당이 창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1828년에 창당했고 공화당 1854년. 자, 이들의 역사는 내분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파란만장하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비결은 빅텐트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계열 이외에도 남부의 기독교 보수, 동부의 금융자본, 중서부의 농민, 안보 보수, 재정 보수, 낙태 이민을 지지하는 중도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병존하지만 제명 형태로 서로를 내치진 않는다. 자, 보수의 위기가 특정인의 탓맛은 아니다. 그래도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과 세력을 찾아내 일선에서 물러서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보수 재건과 재집권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자,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원래 윤 전 대통령은 보수 인사도 아니었는데 구원투수로 영입이 됐다. 그런데도 당대표 경선에 간별사처럼 관여하는 등 대통합보다 대분열을 조장했다. 아니, 당선되자마자 정말 자신의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볼썽사납게 내쳐버렸던 것. 그런데 이준석 내쫓아낸 다음에 지지율 거의 50에서 20%로 쭉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분열이 문제였다. 자, 그리고 김건희 스캔들, 의대 증원 등 총선 패배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도 당 책임으로 몰아붙였다. 한동훈 탓을 했죠. 자, 12.3계엄은 정치적 자살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 됐다. 한동훈 당시 대표 등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이라는 배신자로는 적반하장이다.
자, 이게 맞죠. 적반하장이죠. 아니, 보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결국 이재명, 정말 망상적 계엄으로 이재명에게 정권 갖다 바친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그런데 왜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보수의 배신자가 되어야 하느냐? 극우들의 정말 황당무계한 논리일 뿐입니다. 자, 한동훈 당시 대표 등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이라는 배신자로는 적반하장이다. 계엄이 즉각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4.19 같은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계속 버텼다면 국민의힘 정권은 국민의힘에 의해 퇴출됐을 것이다. 자, 두 번째 보수의 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폐해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선사후당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자, 느닷없는 단식과 흐지부지 중단, 또 6.3 선거 직전에 미국 방문, 마스크 차림의 참정권 집회 참석 등은 정상적인 판단력조차 의심케 한다. 장 대표와 맞섰던 오세훈, 한동훈의 생화는 장 대표에게 던진 국민과 당원의 레드카드이다. 아니,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니, 중앙당에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당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전혀 표만 깎아먹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누구도 장동혁이 오는 걸 바라지 않았죠. 자, 셋째.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선거구에 안주하는 특정 지역, 특히 대구, 경북, TK 지역 국회의원들이다. 당의 최대 수혜자이자 주력임에도 당의 위기에 수수방관한다.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가 공천에서 불리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들이 제일 문제죠. 정말 영혼 없는 정치인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정점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으로 나왔죠. 정점식과 김도읍, 그 표차가 겨우 7표 차이였습니다. 55대 48. 자, 네 번째 보수의 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다. 선거 관리에 문제점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투개표 부정이 있었고 심지어 이로 인해 이긴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주장은 차원이 다르다. 사실과 달리 선거 패배 책임을 호도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변화를 가로막는 게 가장 중대한 잘못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면 이 패인에 대한, 왜 우리가 선거에 졌는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이 전혀 안 됩니다. 왜? 전부 부정선거 때문이다. 부정선거 때문에 졌어. 이런 결론으로 가니까 그야말로 정신승리에 빠진다라는 거죠. 이게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2024년 총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질 리가 없는데 다 부정선거 때문이야. 그래서 망상적 계엄으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에 빠지면 모든 게 부정선거 세력 때문에 남 탓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빠져있는 현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수의 적, 극단적 유튜버들과 거기에 환호하는 세력이다. 일부 유튜버들은 근거가 있든 없든 초강력 주장을 창작해낸다. 갈수록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구독자가 급감하고 수입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수의 적이다. 자, 이 칼럼의 결론을 보시면, 자, 이 다섯 갈래 세력은 입으로는 보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보수에 기생하면서 자산을 훔치고 있다. 보수의 우호적은 이재명 정권의 우호복이다.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었죠. 보수 정치의 당면 과제는 명확하다. 한동훈, 이준석 등과 빅 텐트를 펼치고 정책은 인공지능, AI 시대에 맞춰야 한다. 윈스턴 처칠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때 보수 정당을 떠났던 적이 있다. K양극화에 대응해 스마트 분배 등 정책의 대전환도 불가피하다. 2030 세대의 공정 요구까지 담아내면 기득권 노조의 발목 잡힌 진보 진영보다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자, 어제 양양자 최고위원이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보수 정당의 내일을 이끌 철학과 비전, 노선이 없는 좀비 지도부다. 이거 너무나 정확한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지도부 모두가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네, 이게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낸 경고였습니다. 국민은 이미 선거를 통해서 장동혁 지도부를 심판했죠. 아니, 심판했는데 왜 거기 아직까지 남아 있느냐? 거기 남아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빨리 이 민주당의 어떤 공소 취소라든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국정 운영에 맞설 이런 대안들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나아가서 이 거대한 담론, 미래 비전과 철학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좀비 지도부라는 이런 비판을 듣고서도 아직도 버티게 들어간 장동영. 그러나 거대한 민심의 흐름은 내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보수의 적, 적이면 물리쳐야죠. 감사합니다.